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국민들 앞에 모두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검증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뉴스와이드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주요 출마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조금 빠졌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간 그랬을 것 예.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좀 회복이 되셨나요? 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보다는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좀 회복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네. 밖으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정원도 산책하시고 예. 또 오늘부터 아마 재활 치료도 좀 받으시고 이래서 건강은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뵙니까? 매일 찾아뵙지 못합니다. 제가 뭐 선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근데 그저께 뵙고 아마 내일 또 오전에 잠깐 들어가서 무슨 말씀하신 게 있어서 좀 뵙고 나올 예정입니다. 예. 네. 제가 우리 유영하 변호사 뵈면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도 오래 하셨고.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길래 그렇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정말 친형제간보다도 더 가깝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는가 정말 궁금한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을 처음 뵀던 게 2004년도 제가 17대 총선 때 예. 그때 군포에 출마했을 때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나오셔서 그때 처음 뵙고 지금까지 한 18년간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모셨고 지난 5년간 대통령께서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아마 쌓였던 신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하게 된 계기는 그렇죠. 뭐인 것 같습니까? 뭘로 신뢰를 보여주셨나요? 그런 거죠. 한 입으로 두 마디를 안 했죠. 뭐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예. 말에 대한 책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아무나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좀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시잖아요. 예. 변호사 예. 맡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웬만한 정치적 동지 수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동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저의 정치적 멘토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전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 영상 메시지 잘 네. 봤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부탁하니까 흔쾌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게 이제 영상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게 정말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후원회장을 맡으면 이렇게 왜 후원회장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예전에 뭐 앵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대통령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도 그게 뭐 대통령 필체를 흉내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녹음해서 그냥 목소리를 들려줄까 하다가 그럼 목소리도 뭐 이렇게 성대모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내가 이렇게 그 촬영을 해서 주면은 그럼 예. 믿지 않겠나.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정하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야 좋지만 그거를 쉽게 또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결심이 근데 필요한 일 아닙니까? 저로서는 감사한데 이제 제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대통령께서 뭐 걱정이 계셔서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시겠다 해서 제가 그때는 좀 짧은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 지금 돌아보면 생각하면은 그때 그냥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때는 좀 저도 이제 급하고 이러니까 예. 우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혼자 저는 원래 좀 혼자 잘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올릴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도 맡아주고 또 영상 메시지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꽤 높게 나오고 그러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대구에서 정치를 안 했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저는 뭐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대구 시민들이 뭐 제가
일정 부분 대통령 후광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 후광만 갖고는 제가 판단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유영아라는 사람이 시정을 맡겨도 될 건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 결심하는 시간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네네. 이제 영상 메시지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후보가 돼서 네, 만약에 이렇게 유세를 하게 된다면 네. 지원 유세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돼서 가사 지연 유세를 하실 정도가 되더라도 저는 그냥 혼자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회장을 맡음으로써 대통령께서 여러 이제 구설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또 뭐 대통령을 현장 유세에 뭐 모시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런 거는 뭐 제가 혼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고 선거 얘기로 하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몸 발치해서라도 볼 수 있을까 네, 예. 기다리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던 분들 또 정치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도 많이들 만나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납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처음으로 외부인을 대통령께서 만나신 예. 거고요. 아직까지 외부인 접견은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건강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고 그 대통령도 정리하는 뭐가 있습니다. 개인 짐 정리도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시고 싶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뭐 만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아직은 윤석열 당선인 말고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저 아직 가족분들은 이제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실 때 예. 두 번 만나셨고요. 그리고 수시로 뭐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전화 통화는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만나시는 건 아마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족을 먼저 안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만 회장 그 아들 그 조카를 그렇게 예뻐한다고 들었어요. 그때 예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께서 워낙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내가 좀 만나서 이렇게 뵙고 싶은데 유영아 변호사가 막아서 못 만난다. 그런 푸념도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군 그리고 제가 알고 우리 대통령은 일개 변호사가 누구를 만나라 또 만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따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윤석열 당선인 얘기했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만나고 나서 두 분이 이제 발표한 거를 들었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께서는 하기애애했다고 예. 말씀하셨고 저는 따뜻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표현한 거는 그냥 그때 느꼈던 분위기입니다. 예. 그때 느낌 두 분께서 서로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우를 하셨고 그리고 아주 진솔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한번 보면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는 따뜻했고 그리고 배려가 두 분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나중에 발표한 걸 보니까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그게 전했는데 이제, 그게 네. 정확한 워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아주 초반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당선인이 들어오시고 대통령께서 현관에서 이제 당선인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자리를 안내하셨고 이제 두 분이 앉고 저희들도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식사는 잘하시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병원에서보다는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식사가 좀 좋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당선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경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 자리는 더 무겁고 힘든 자리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곧이어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참 면목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있었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바로 저 경주를 들렸다가 서문시장에 갔다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서문시장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얘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간에 말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멈춤 시간이 없었고 쭉 이어지면서 어색한 분위기는 뭐 없었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웃음도 터졌고 예. 그래서 뭐 저희 배석한 저희로서도 뭐 이렇게 처음에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기회에 속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영상은 없고 사진만 찍었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촬영하면 안 되나요? 뭐 그거는 그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할 때 프로토콜상 이제 하여튼 그 사진만 촬영하기로 그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나무 탁자가 있던데 그 거실에 있는 게 거실에 있는 거? 거실에 있는 식탁입니다. 2층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이 어떤 집에 사실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는데 거실이라도 살짝 보게 돼서 예. 예, 그 궁금증 조금 네네. 풀리긴 풀렸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뭐 그 이상 표현은 뭐 과하다고 보고 그게 예. 전부를 포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네. 대구하고 인연이 저는 있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에서 전학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12년을 대구에서 살았죠.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부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대구 계실 때 부산으로 이제 자리가 발령이 나서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임신한 상태에서 부산 가셨다가 아버지께서 공직자셨나요? 아닙니다. 일반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이니까 본사에서 공장 발령을 받으셨다가 예, 또 예. 거기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대구로 재발령 받으시니까 한 100일 조금 지나서 대구로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고 보냈습니다. 뭐 출생전 제가 부산 서면 수정동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73년도 제가 5월 13일 날 전학 갔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그럼 날짜가 그때 이틀 뒤에 스승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정치를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송파 쪽에 출마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군포에서 제가 지역구를 17대, 18대, 19대를 출마해서 연속 낙선을 했고요. 송파는 아시다시피 뭐 옥새파동의 당사자가 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경기, 서울 이렇게 그쪽에서 털을 닦으셨는데 네. 이번에 왜 대구시장에 나서려고 했느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오셨으니까 그 후광으로 대구시장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라고 모신 겁니다. 예. 사실 2020년도 그때 총선 당시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관이 아주 고위 책임자로부터 대구 경북 지역 지역구를 특정해서 출마를 권유받았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2020년도. 그것도 굉장히 몇 회에 걸쳐서 그렇지만 저도 지역구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구에 때로는 4년, 짧게는 1, 2년을 준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도리도 안 되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당시에 대통령께서 아직 영어의 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서 출마한다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출마를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때 앵커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그 국회 정론관에서 메시지를 발표한 그날 또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나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게 조금 마음이 쓰였는지 아마 비례대표를 한번 넣어보시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뭐 계속해서 접견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방선거 우연하게 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인 걸 아시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의원 시절 때 달성 테크노 폴리스를 만들고 대통령 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못다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가볍게 얘기를 드렸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제 출마 명분 가운데 네.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이제 국회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네. 국회의원으로 있었다면 더 해야 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못했으니 그거를 이용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 아니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때 이제 본인이 하신 일이 있고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대구 지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미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럼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볼 수도 있죠. 이제 그때는 굳이 꼭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제 고향이고 이러니까 한번 살펴봤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안이 있고 지금 대구의 전 현실이 어떻고 만약에 제가 거기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예.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하면서 여러 얘기가 들려도 뭐 지난 5년간 제가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한마디 말 변명도 안 했듯이 뭐 대구 시민들 또는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뭐 누구 걸 뺏겨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선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세 분이잖아요, 후보가. 네. 언제 하죠? 4월 21일, 20일 이틀간 이제 여론조사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다음 주입니다.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판세를 보시기에 네.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딱 오늘 한다 그러면은 홍준표 선배가 조금 앞설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아직 일주일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건 항상 출렁이는 거고요. 변곡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4년에 대구 시정을 맡을 시장을 뽑는 선거만은 아니라고 대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반영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을 요구하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유영하가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여론조사 좀 뭐 정확하게 이제 소개하려면 복잡하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좀 앞서고 예. 이제 김재원 전 최고하고 이렇게 지금 예, 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고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친박 뭐 이러니까 혹시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이제 김재원 최고가 뉴스와이드 나와서 네네. 인터뷰를 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누차 단일화 이제 얘기가 있을 때 뭐 단일화 제의가 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뭐 공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1등이 있고 2, 3등이 합쳐서 1등에 대응한다 이런 공학적인 단일화는 저는 적절치 않다. 다만 뭐 김재원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 어른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에 대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아마 김채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염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또 김채고께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적절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김재원 최고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수성구 파동 수성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성이 지금 홍준표 의원 지역구인가요? 저도 나중에 옮겨놓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원 전 최고 얘기는 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고 수성인데 대구에서 달성하고 수성은 완전히 반대쪽인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그쪽을 구한 것은 네, 네. 만약에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안 되면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이 됐을 때 수성이 비니까 거기 보궐선거를 또 의식하고 집을 그쪽으로 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뭐 방송에서 이라서 그냥 뭐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정치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김재원 최고가 그때 중랑구 출마하겠다 그러다가
뭐 그때 이제 중랑구를 무공천한다 그러니까 당에서 아 이거는 내가 탈당해서 되고 난 다음에 복당하겠다 이러다가 여론이 안 나빠지니까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뭐 대구시장을 출마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항상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정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파할 때 뭐 대표 직인이 안 찍혔어. 공천장을 못해서 출마가 좌절됐지만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당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공천 서류를 낼 때 당의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당의 결정을 따른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의 결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고 좀 억울하더라도 다른 게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공심위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질문이.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싸움 붙이려고 아닙니다. 그 싸움. 이번에 할 것도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대구의 부활입니다. 대구의 부활 유영하. 네, 그래서 대구는 대구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초석을 만들었고 예.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치적 거인들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대구의 혼을 깨우면 대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그런 대구의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알겠습니다. 대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고맙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또 다시 한번 나와 불러- 주십시오.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